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그 안에서도 이름이 계속 돌았고 범죄 의혹도 계속 살아있었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번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광열 말이야. 솔직히 이름만 들어도 좀 세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난리인 거야? 그냥 해외에서 범죄 저지른 사람이 한국으로 온 거랑은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르지. 박광열은 단순히 해외에 있던 범죄 혐의자가 아니야. 이미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졌고 현지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인물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내 마약 유통 혐의와 관련해 한국으로 임시 인도됐어. 이게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거지. 잠깐만. 이미 외국에서 중형을 받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서도 따로 조사받을 일이 남아있었다는 거야? 맞아. 보도에 따르면 한국 수사기관은 박광열이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유통한 정황을 추적해왔어.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소름인 거야.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저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이 질문이 터져 나온 거지. 와, 이건 진짜 영화 대사 같은데 현실이라는 게 무섭다. 교도소 안에서까지 마약 유통 정황이 잡혔다면 그냥 개인 범행 수준으로 보기 어렵겠네. 그렇지. 그래서 박광열 사건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해외 거점과 국내 유통망, 공범, 전달책, 자금 흐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니까 이번 송환이 단순히 악명 높은 사람 하나 데려왔다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유통 구조를 본격적으로 캘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익히는 이유야. 근데 박광열이라는 이름은 원래 마약보다 살인사건으로 더 유명했던 거 아니야? 맞아. 대중적으로 이 이름이 강하게 각인된 건 2016년 필리핀에서 벌어진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때문이야. 한국인 사업가 3명이 살해돼 사탕수수밭에 안매장된 사건인데 그 잔혹성 때문에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거든. 그리고 박광열은 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고 결국 필리핀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어.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잔혹한 강력범 이미지가 박혀 있었겠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엔 마약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거고. 정확해. 그래서 이번 송환 뉴스가 더 무서운 거야. 이미 한번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인물이 과거 사건의 이름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중대 범죄 의혹의 중심에서 다시 등장했으니까 그것도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데려올 정도로 말이야. 그런데 마약왕이라는 표현은 너무 자극적인 별명 같기도 하다. 언론이 붙인 거야? 보도에서 그렇게 불러. 다만 이런 표현은 어디까지나 언론이 사용한 호칭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는 있어. 영상에서도 그 점을 짚어주는 게 좋아. 하지만 그 별명이 괜히 붙은 건 아니야. 단순 투약이 아니라 해외 거점에서 국내 유통을 지휘하거나 주도한 총책급으로 의심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단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범죄를 움직이는 축처럼 보였기 때문이네. 맞아.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탈옥 전력이 있다는 점이야. 보도에 따르면 박광열은 과거 필리핀에서 탈옥한 적도 있었고 이후 다시 붙잡혀 수감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어. 살인사건, 안매장, 중형 선고, 탈옥, 교도소 내 휴대전화, 마약 유통 의혹, 그리고 한국 송환. 이 키워드가 전부 한 사람에게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대중에겐 너무 강한 충격이야. 진짜 현실감이 없다. 보통 한 사람 이름 앞에 저렇게 많은 사건이 붙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영화로 착각할 것 같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과거 필리핀 사건에서 이미 모든 결론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 하지만 이번 송환은 그 이름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걸 보여준 거지. 지금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더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온 건 완전한 송환이 아니라 국내 혐의 조사를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되는 거네? 맞아. 임시 인도 형식으로 들어온 거라고 알려졌어. 한국에서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한 조사와 재판 절차를 진행한 뒤 끝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우는 방식인 거지. 이 대목이 상징적인 이유는 한국 수사기관이 오랜 추적 끝에 직접 신병을 확보해 국내 범죄 혐의를 다룰 수 있게 됐다는 데 있어.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은 이거겠다.
박광열은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했는가?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한국 안에서 누구와 연결돼 있었는가? 맞아. 바로 그거야. 박광열 개인의 악명도 크지만 수사의 진짜 핵심은 혼자였느냐 아니냐야. 마약 사건은 총책 한 명 잡는다고 끝나지 않잖아. 누가 받아서 퍼뜨렸는지, 자금은 어디로 흘렀는지, 한국 안공범은 누구였는지 이런 게 다 이어져야 실체가 보이니까.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 이야기로 보면 안 되겠네. 이건 조직과 구조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해외 감옥 안에 있던 사람의 이름이 한국 사회 안에서 계속 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실제 유통망과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 이건 단순한 범죄 가십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고처럼 들리거든. 그런데 이런 인물 다룰 때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 성장 과정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은 거. 그 부분은 조심해야 해. 공개 보도만으로는 박광열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사, 성장 배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붙이면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 돼버려. 이번 주제는 차라리 확실히 확인된 범죄 이력과 논란, 현재 수사 상황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 오히려 그게 더 신뢰간다. 괜히 자극적으로 꾸며내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이미 너무 강하니까. 맞아. 이름 하나만 떼서 소비하면 그냥 센 캐릭터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있었고 국제 범죄와 국내 마약 유통망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야. 그래서 이걸 단순히 무서운 사람 썰로 보면 안 되고 왜 한국 수사기관이 지금 이 사람을 다시 데려왔는지를 봐야 해. 듣고 보니까 이번 송화는 결말이 아니라 프롤로그 같네. 이제부터 진짜 내용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정확해. 사람들은 송환 소식을 보고 드디어 끝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 이제부터 국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고 어떤 공범 관계와 유통 경로가 드러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 인물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과거 필리핀의 잔혹한 강력사건 주범으로 알려졌던 인물이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이번엔 국내 마약 유통 의혹의 중심에서 다시 한국 수사선상에 선 사람. 맞아. 그리고 그게 바로 박광열이라는 이름이 다시 무겁게 들리는 이유야. 과거에도 충격적이었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드러날 가능성까지 남아있으니까. 한때 필리핀에서 멈춘 줄 알았던 이름이 이번 송환으로 다시 한국 사회 한가운데 호출된 셈이지. 진짜 무서운 건 별명이 아니라 그 별명 뒤에 실제 피해와 아직 진행 중인 수사가 남아있다는 점이네. 맞아. 그래서 이 사건은 자극적인 범죄 스토리 하나로 소비할 게 아니라 해외 범죄와 국내 사회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 사건으로 봐야 해. 그리고 박광열의 마지막 장면은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부터 한국 수사 과정 안에서 새로 쓰이게 될지도 몰라.